안녕하세요. 학점은행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학점은행에서 100%로 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100%가 어딨냐라고 하시겠지만 있습니다. 네, 학점은행에서 일반적인 학점은행에서 100%로 수료하는 방법은 바로 출석입니다. 네, 출석이에요. 시험, 뭐, 과제, 쪽지 시험, 무슨 뭐 토론, 뭐 글쓰기, 생각 나누기, 뭐 이런 것들 다 안 하셔도 돼요. 학습자분들께서 지금 학점은행 하고 계신다면 교육원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최저 수료 기준이 뭐냐? 혹시 출석 80%와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응시인가?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렇다고 하면 학생님께서 이제 출석만 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응시만 하시면 돼요. 왜? 그럼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참여 안 하면 안 되냐? 그건 안 되는데요. 둘 중에 한 번 이상 참여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고사를 참여하시는 게 출석하시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거 아시나요? 왜냐하면 중간고사에 응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학점은행제는 총 15주로 진행이 돼요. 총 15주에서 13주는 수강을 하고요. 2주는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냐? 중간고사에 응시하는 것도 출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고사를 처음부터까지 1시간 동안 봐야 응시한 걸로 되느냐? 아니죠. 들어갔다가 나와도 응시예요. 단지 점수가 0점일 뿐이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들어갔다만 나오시면, 몇 초만 들어갔다 나오시면 일주일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수업을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출석을 하실 수가 있죠. 합사분들 중에는 성적이 중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좀 나뉘어져요. 편입할 때 대학교에서 전적대 성적을 중요하게 본다. 또는 국가유공자나 새터민이시라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의 경우에는 70점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은 신경 쓰셔야죠. 아까처럼 신경을 너무 안 쓰면 60 몇 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그리고 뭐 청소년 지도사 또는 미용 면허 등등의 일반적인 자격들은 보통 기준이 성적이 아닙니다. 수료예요. 수료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적이 중요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하면 안 좋으냐? 아니죠. 거꾸로죠. 지금 학점은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은행제에서 점수가 필요 없는 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공부를 안 해버리시고 출석만 하신다면 점수가 다 밑에 깔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대평가죠. 성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만 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왜냐? 밑에서 다 깔아줬으니까. 100명인데 99명이 출석만 하고 한 분이 과제 하나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다 20점인데 이분만 25점입니다. 상대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99점이 됩니다. 25점을 받으셔도 99점이 돼요. 등수대로 쭉 세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원의 정한 기준, 출석을 80% 이하, 혹은 정기평가,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않았을 때 꽈락이다. 라고 하는 이 기준이 뭐랑 맞물리면서 이 문제를 만들었냐면 바로 상대평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를 해야 되고 10명 이하나 실습이 많은 수업의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한다라는 거는 누가 정하죠? 이거는 교육원이 정합니다. 근데 이 상대평가의 기준이 없어요. 그건 교육원 맘대로인 거예요.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 교육원이 설정할 수 있는 수료 최저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그럼 대학들도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대학들 중에서는 교수님께서 뭐 애가 뭐 시험 못 쳤지만 그래도 출석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그냥 점수 잘 줘서 그냥 졸업시키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교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런데 교육원은 교수님이 아니잖아요. 교수님께서 점수를 엄청 낮게 주셔서 만약 이 사람이 40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수님 생각에는 떨어져야 맞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정확하게는 교수님이 꽈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답이죠. 거꾸로죠. 교수님은 학생을 꽈락칠 수가 없어요. 왜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해놨거든요. 꽈락의 최저 기준은 출석 80%와 정기평가 미응시. 그러니까 이것만 학생이 지키면 교수님이 아무리 이 학생이 통과하기에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더라도 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교육원이 마음대로 수료시키는 거니까요. 상대평가 기준을 최저 기준에 맞춰버리면 이 학생은 과제를 안 내도 토론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수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출석만 하면 학점이 나오고 그 학점을 받은 걸로 학위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자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원이 학생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있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뭐 A 학점을 폭격할 수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교수님의 평가 기록을 보고 너무 점수를 높게 주신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학생이 뛰어나서 높게 주신 건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혹시 교수님께서 평가를 너무 그냥 편하게만 하시고 계신 게 아닌지 같은 걸 국가평생교육원이 조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심하다면 교수님께 뭔가 알려드린다거나 뭔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평가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린다거나 아니면 그 교수님의 운영할 수 있는 반수를 줄인다거나 같은 방식으로 제재를 하는 게 맞지 상대평가 기준을 풀어놓고 최저 기준을 정말 저 아래로 만든 다음에 교육원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이렇게 지금 기준이 매우 약하니 시험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하려고 비싼 돈 내고 하실 필요 없고 수료만 하실 거라면 그냥 출석만 하시라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당연히 응시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응시하시고 한 3주치 수업을 빼먹으세요, 그냥.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들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3주치를 듣지 마세요. 그러면은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굳이 뭐 내가 과제를 어떻게 하지? 무슨 땡땡 캠퍼스에서 뭘 얼마를 주고 얼마를 몇 개를 다운 받았는데 뭐 고치고 누구한테 보내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고 점수가 필요 없는 분들은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뭐 누가 뭘 도와준다니 뭐 자료를 보내준다고 뭐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들을 보내준다고 뭐 교환이 검색이 되는지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학생님들, 그러니까 자격을 필요로 하셔서 학점을 필요로 하시는 수료 여부만 필요하신 학자님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출석만 하세요. 오히려 그거 하실 시간에 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학점 은행계에도 뭔가 이런 학습의 결과와 평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사님들은 두 부류로 나누죠. 성적이 필요하신 학사님들과 필요 없는 학사님들. 필요 없는 학사님들은 수업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문제 없습니다. 자격 나오는데. 점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만 공부하셔도 점수가 잘 나와요. 왜냐면 저분들이 다 밑에 깔아줬으니까. 교수님들께서는 과제에 나온 게 몇 개 없겠죠? 왜냐면 자격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럼 교수님들께서는 채점하실 게 줄어들어요. 평가할 게 없으니까요. 교육원은 좋죠. 왜냐? 각자 다 원하는 거 얻었으니 교수님들까지도. 교수님들은 평가 항목 평가 적게 하시고 점수가 필요한 학자들은 점수를 쉽게 얻었고 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수료를 편하게 했죠. 교육원은 좋죠. 모두가 즐거우니까요. 근데 이게 옳은 방향은 아니잖아요. 이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들고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제, 토론 뭐 이런 걸 해준다고 하면서 뭐 비싼 돈 내고 들으라고 하시는 분들 저기는 뭐 가격이 싼 대신에 어려워요.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출석만 하면 되는데. 정말 나중까지 생각해서 성적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건 상대평가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시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저희 교육원과 이 학습자와 교수님들 모두가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을 담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학생님들께서는 이런 과제나 토론 이런 게 어렵다 뭐 등등의 이런 거에는 현혹되지 마시고 불법 플래너 같은 분들한테 수업을 이렇게 맡기신다거나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정말 출석만 해도 다 통과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돈을 내고 학점을 팔지 않으면 이상한 교육원이라는 이름표가 붙는다는 현실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점은행 물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